무국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97화 항마 묵룡단의 강호 출병. 첫 번째 이야기. 나무 목책으로 만들어진 성체는 매우 웅장한 모습이었다. 물론 이 성체는 빠른 시간 임시로 건축한 것 같았으니 석재가 아닌 목책이 이 웅장한 성체를 만들기에 유용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아무튼 때는 오후였으나 하늘은 온통 검은 구름이 빽빽하게 드리웠고 이 성체에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가득했는데 아무래도 전장에서 들리는 소리나 아니면 큰 사달이 났음을 이 아우성으로 능히 직감할 수 있으리라. 모용세가의 직계 장자 모용정의 아우 모용천유와 진마부의 부주 전왕여산의 검이 부딪히며 전장은 큰 진동과 함께 폭발할 듯 일렁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본인의 병기로 내리치며 맞고 무섭도록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여산의 검은 무겁고 날카롭게 파고들었으며 모용천유의 검은 마치 물결처럼 유연하게 흘러가며 여산의 막강한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빠른 것을 넘어 허공을 가르며 폭발적인 기운을 일으켰다. 모용천유는 여산의 검을 피하며 칼날을 타고 미끄러지듯 그의 옆구리를 향해 찌르려 했다. 여산은 이를 예감하고 신출귀몰한 보보를 밟으며 신속하게 신형을 돌려 본인의 검으로 모용천유의 검을 막아냈다. 두 사람의 무공은 진정 최상급 무림 고수의 싸움이었으며 그 누구도 단숨에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허허. 진마부 부주 전왕여산의 공력은 이미 초절정을 넘어 출신입하지경의 경지이건만 검과 검이 부딪힐 때마다 엄청난 파동이 일어나며 주변에 석등과 정원을 꾸미고 있었던 바위들이 산산조각 났다. 모용천유는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기운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그의 몸 주위에 검은빛의 장막이 생겨나더니 넘실거렸는데 이는 마치 천하를 압도하는 위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오! 검은빛 장막은 주변을 삼키려는 듯 주변 공기를 끌어들이고 있었으며 모용암천격! 모용천유가 우레와 같이 외치며 검을 내리치자 그 검에서 거대한 검풍이 뿜어져 나와 여산을 향해 돌진했다. 아, 검은색 검풍이라니. 어찌되었든 이 검풍은 마치 산을 갈라버릴 것처럼 거대하고 날카로웠다. 여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신의 모든 기운을 검으로 모았다. 적풍 열례검? 여산의 검에서 불띠 붉은 빛의 번개가 일렁이며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다. 두 검풍이 허공에서 격돌하며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바람이 격하게 휩쓸렸고 또한 빛과 소리가 뒤섞였다. 그 충격파에 모용세가의 성체 벽이 흔들리고 주변의 무사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두 검기가 격돌하면서 발생한 기류는 마치 허공을 갈라버리는 듯 강렬한 폭풍이 되어 주변의 나무를 뽑아버렸다. 모용천유와 여산은 서로의 공격이 막히자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전투는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여산은 피가 흐르는 어깨를 지그시 눌렀다. 그는 저멸하여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 정도라니 모용세가의 대단함을 보여주긴 하는구나. 여산은 중얼거리며 본인의 몸을 추슬렀다. 이제 그의 몸에서 다시 한번 강렬한 마기가 피어올랐으며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찰나 기운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모용천류는 여산을 비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신규의 전학 여산. 내 놈이 제법 잘 싸우는구나. 하지만 여기서 끝이다. 나는 이제 모든 힘을 다해 너와 내 놈이 데려온 잡졸들을 쓸어버리겠다. 모용천류는 그의 모든 내공을 한데 모아 뿜어냈으니 본인의 몸을 뒤덮는 거대한 검은 용을 형성했다. 그 용은 그의 기운을 증폭시키며 엄청난 압박감으로 급기야 여산을 덮치기 시작했다. 모용천류의 공격은 마치 천둥처럼 강력하고 그가 내뿜는 용의 기운은 여산을 집어삼킬 것처럼 쏘아져 다가왔다. 여산은 이에 굴하지 않고 그의 내공력을 더욱 가열하게 끌어올렸다. 그의 검 끝에는 황금빛의 마기가 응축되기 시작했다. 그의 강렬한 검기는 마치 태양이 빛을 발하는 듯 밝고 강렬하게 빛났다. 그의 기운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마치 허공을 가르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신마천도? 여산은 신교 8대 마공의 전수자가 아니던가. 그의 현현 팔마공은 비로소 여산의 신형에서 폭발하여 주변으로 폭풍 같은 기세를 만들고 있었는데 마침내 여산이 외치며 검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의 몸에서 황금빛의 검기가 하늘로 뻗어나가더니 모용천류의 검은 용을 향해 부딪혀 갔다. 허허, 이럴 수가. 그 순간 모용천류의 검은 용이 황금빛 검기에 의해 반으로 갈라지며 모용천류의 신형에 그대로 날아들었다. 모용천류는 그 순간 기겁하고 심저에서 큰 공포가 밀려왔으니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으나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싸움의 열기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운을 끌어모아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고 그의 검이 허공을 가르며 여산의 검과 맞부딪혔다. 두 사람의 검이 부딪히며 허공의 강렬한 폭발이 다시 한번 일어났다. 그 순간 모용천류의 몸이 거대한 압박 때문에 뒤로 주르륵 밀려나며 피를 뿜어댔다. 입에 피칠을 한 모용천류는 이를 악물며 끝까지 버티려 했으나 결국 여산의 검은 그의 호신강기의 방어를 뚫고 그의 몸을 향해 다가왔다. 여산은 그 순간 그의 검 끝에서 마지막 마기를 폭발시키며 모용천류의 목을 향해 일격을 날렸다. 마침내 끝이다. 여산의 외침과 함께 그의 검이 모용천류의 목을 향해 거침없이 찔러 넣었다. 모용천류는 반격할 여유도 없이 그 자리에서 수급이 잘렸고 이 수급은 재빠르게 날아갔다. 그의 몸은 그 자리에서 허공의 피를 샘물처럼 뿜으며 쓰러졌다. 모용세가에서 신교로 파견된 수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 광경을 본 모용세가의 무사들은 처절한 절망에 빠졌고 그들의 사기는 눈에 띄게 꺾였다.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피로에 지친 몸을 부여잡았다. 그의 부하들은 모두 환호를 질렀고 그를 보호하듯 주변을 감싸며 전장의 마지막 정리를 준비했다. 도주님, 이제 모용세가의 잔당들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한 무사가 말했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방심하지 마라. 저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끝까지 추격하여 신교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도록 한 명도 남기지 말라. 신교의 무사들은 힘을 모아 모용세가에 남은 무사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점점 약해진 적들을 몰아내며 전장을 정리해 나갔다. 반시즌의 시간이 흘렀고 그러나 여사는 모용세가의 무사 중 단 한 명, 가장 젊고 아직 기운찬 피가 흐르는 기백을 가진 자를 살려두었다.
그는 그 무사에게 다가가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살아 돌아가 모용세가에 전하라. 신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감히 도전하지 말라 전해라. 만약 다시 도전한다면 이번에는 너희 가문 전체가 화마에 불타오를 것이다. 이것은 우리 신교의 교주 천마께서 명령한 명령이니 꼭 모용세가 가주에게 전해야 한다. 그 젊은 무사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여산을 노려보았으나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여산은 그를 놓아주며 피 묻은 검을 정리했다. 그는 내기를 이용해 검에 묻은 피를 털어내었다. 이제 전투는 끝났고 모용세가의 봄거지는 그들의 피와 잔해로 뒤덮였다. 여산은 전장을 돌아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주님, 이제 이곳을 정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한 무사가 다가와 말했다.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을 집어넣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 돌아가자. 하지만 마음을 놓지 마라. 모용세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모용세가의 무사들을 마무리하고 살아남은 젊은 무사를 보내며 신교 진마부로 돌아갔다. 그날 밤 모용세가의 본거지는 완전히 몰락되었고 신교의 이름으로 다시는 그들의 모략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가 되었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는 10만 대산과 강호 전역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진마부로 돌아온 여사는 피로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하고 심연의 그윽한 빛으로 빛났다. 그의 몸에는 모용세가와의 격전으로 입은 수많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었고 그 상처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지만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했다. 신교의 다른 무사들도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으나 그들의 사기만큼은 매우 높아져 있었다. 사실 진마부의 무사와 신교의 여러 가문에서 동원된 무사들은 금일 벌어진 작전인 모용세가의 본거지를 무너뜨린 것만으로도 그들은 큰 성과를 거둔 셈이었다. 하지만 여사는 알았다. 이것은 신교가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사는 육신으로는 매우 지쳐 있었으나 불타는 사명으로 그는 본인의 처지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그는 이러한 본인의 사명을 머리로 인식하기 전에 이미 만마대전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 전투의 결과를 교주 천마 류지역에게 보고해야 할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마대전의 깊은 곳, 교주가 있는 곳은 항상 엄숙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신교의 가장 지엄한 교주가 거하는 거처요. 백마교도의 아버지가 기거하는 거처였기에 류지역의 존재감은 공간 자체를 장악하며 만마대전 곳곳에 그 위험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 없었다. 여사는 검은색 뭉룡이 하늘로 승천할 것 같은 부조가 새겨진 거대한 문 앞에 서 있었고 이후 천천히 손을 들어 조용히 문을 두드리며 허리를 숙였다. 전황 여산이 보고드립니다. 전황의 음성이었고 천마의 목소리는 언제나 대전 안에서 차갑게 울려 퍼진다. 그의 목소리는 항상 사람의 심장을 찌르듯 날카로웠다. 그가 있는 공간에서는 모든 숨막힐 기운이 무겁게 느껴졌다. 여사는 그 기운에 위축되지 않고 목소리를 더욱 단단하게 했다. 이때 들어오시오, 전황. 여사는 문을 열고 들어가 깊이 허리와 고개를 숙였다. 어찌 진마부의 절대 권력자의 모습이 이리도 초라하던가. 하지만 전황 여사는 신교의 모든 구역에서는 패자의 모습이었으나 오직
천마 앞에서 천마의 위험에 굴복한 것일 뿐이다. 류지혁은 여전히 파사의 자단목 보좌에 깊숙이 앉아 있었고 그의 두 눈은 피처럼 붉었다. 그 눈은 마치 수만 개의 칼날이 깨어난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여산을 가만히 응시하며 말했다. 어찌 되었소? 모용세가의 본거지는? 여산은 허리를 숙인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교주님, 우리 신교 내에 잠입한 모용세가의 본거지와 세력 등은 뿌리째 뽑고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반격을 시도했으나 우리 신교의 힘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천신과 화령신의 가호가 있었습니다. 적장 모용천유는 제 손으로 처치하였고 그들의 잔당 또한 모두 소탕하였습니다. 다만 젊은 무사 한 명을 살려보내 그들이 더 이상 우리 신교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류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산의 말을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천산의 천년 설산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잘했소. 전왕부주. 모용세가의 잔당들이 다시는 우리 신교를 넘보지 않도록 경고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였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오. 강호에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세력이 존재하오. 특히 마교와 혈교의 세력은 전국 파룽에서 여전히 득세하여 극히 위험하오. 여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교주님. 이번 전투에서 그들의 세력을 어느 정도 정리했으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교의 잔당들과 결탁한 다른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신교를 향해 또다시 칼을 겨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의 거점 세력을 찾아 선수를 치고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류지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좋소. 이제 우리 신교를 대적하는 무리를 향해 항마묵룡단을 결성하여 대적할 때가 되었소. 우리는 남은 마교와 혈교의 잔당들을 모조리 정리해야 하오. 그대가 이끄는 진마부의 무사들과 함께 광명자사의 뇌전마가에서 선발된 무사들을 추가로 차출하겠소. 여사는 놀란 표정을 숨기며 대답했다. 뇌전마가의 무사들이 추가로 합류한다면 이번 작전은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좌사전 이가주가 이끄는 뇌전마가의 힘은 우리 신교 내에서도 최강으로 실로 막강하니 말입니다. 류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광명자사. 이 가주의 장남이 항마묵룡단의 단주로서 무사들과 함께 출정할 것이오. 그의 경험과 힘은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강호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오. 여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경의를 표했다. 교주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우리 신교의 묵룡단은 그들의 본거지로 가서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입니다. 천마 류지혁은 보좌에서 출소하였고 내공력의 기로 만들어진 수영은 여산을 일으키며 말했다. 좋소. 이제 출정을 서둘러 주시오. 첫 번째 거점은 진해 함양이오. 그곳에 마교의 최고 강력한 은신처가 있다는 정보를 마원에서 입수했소. 그곳을 초토화하고 이후 낙양으로 이동해 혈교의 잔당들을 소탕할 것이오. 여사는 깊이 머리를 숙였다. 명 받들겠습니다, 교주님. 이번 출정에 진마부의 대부분 무사와 부주는 이곳 신교를 떠나지 않을 것이오. 네? 그대들은 전국에서 벌어질 대전에서 신교 교도들의 형벌과 그들에게 신교 규율을 집행하는 본 임무를 수행할 것이오. 일단 항마묵룡단이 주도할 것이고 12마가들을 주축으로 새로운 무력단을 조직할 것이오. 아,
그렇다면 교주님, 무력단은 이 새로운 무력단은 마원의 원주가 주도하고 있고 6개월 내에 새로운 무력단이 우리 신교의 사할 전력이 되지 않을까 싶소. 사할 이시라면 부주, 앞으로 6개월이요. 시간이 지나면 광명자오사전과 진마부가 이 소식을 최일선에서 접할 것이니 재촉 마시오. 알겠습니다. 교주님, 두 사람의 눈에서 짙은 마기가 스멀스멀 피어났다. 대전 기둥의 등불은 심하게 일렁였고 두 사람의 내기는 실로 대단하여 일반인에게 질식할 것 같은 위험을 만들고 있었다. 허허, 앞으로 신교가 본격적으로 태산의 절대 무력을 전국에 행사하리라는 것을 직감하게 했으니 함양은 한때 진나라의 수도로서 번영을 누리던 화려한 도시였으나 이제는 마교의 은밀한 손길에 의해 서서히 타락하고 있었다. 도시 전체에 들이온 어둠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퍼져갔고 그곳의 깊숙한 골목과 폐허 속에서 은밀한 거래와 모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함양은 진나라의 수도라는 명성이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때 함양 무림을 장악하기 위해 출정한 항마묵룡단의 단주이어는 이곳에서 마교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하나하나 밝혀내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이 이어는 누구인가? 이어는 신교 광명자사전 뇌전마가의 가주 장남으로 마령검이라 불리우는 무공을 구사하는 자였다. 그의 벼로는 사로였는데 이는 그의 검술이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적의 신형을 휘감아찌르는 무공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이어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끄는 부하들을 아끼고 보호하는 수장이었다. 그는 항상 부하들을 위해 위험한 전선에 나서며 그들을 대신해 최전방에서 모든 것을 감수했다. 함양에 도착한 항마묵룡단은 바로 마교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함양은 큰 도시였지만 이미 마교의 은신처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어둠의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이어는 먼저 마교의 영향력이 뿌리 깊게 박힌 지구대를 정찰하기로 했다. 이언과 그의 부하들은 은밀히 각 구역을 돌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도시의 모든 구역은 정교하게 나누어져 있었으며 사람들의 움직임이 감시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어는 부하들과 함께 함양의 중간 지점에 있는 연화방이라는 곳을 조사하기로 했다. 연화방은 수많은 상인들과 손님들이 오가는 곳으로 마교가 은신처로 삼기에는 매우 이상적인 곳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모두 조심해라. 내 심장을 후벼 파는 살기가 곳곳에서 느껴지는구나. 이곳은 반드시 우리를 감시하는 눈들이 있을 것이다. 단원들은 각각 흩어져 은밀히 연화방의 여러 구역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무사인 단원 강주는 시장을 돌며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다. 그는 얼굴에 깊은 상처가 있었으나 그 상처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이어는 강주를 부하로 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이 강주는 어릴 적 가족을 잃고 신교에 의해 구조된 후 그를 스승으로 삼아 무공을 배웠다. 그는 이언의 지휘 아래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불꽃처럼 타올랐다. 연화방의 한쪽에서 고풍스러운 차림의 상인이 수상한 약초를 다루고 있었다. 그 약초는 보통의 약초와 달리 검은색을 띠며 거기서 독특한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 강주는 이 상인을 주시했다. 그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상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르신, 그 약초는 어디에서 구한 것입니까? 상인은 강주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젊은이, 이 약초는 흔치 않은 것이지.
함양 외곽 바깥의 깊은 산에서만 구할 수 있는 희귀한 약초일세. 그러나 강주는 그 답변을 쉽게 믿지 않았다. 그 약초의 색과 향기는 과거 마교의 무사들이 사용했던 독초와 유사했다. 그는 이 정보를 이연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강주는 상인을 주시하며 다른 단원들과 신호를 주고받아 연화방을 벗어났다. 이연은 강주가 보고한 내용을 듣고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강주. 너의 직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았다. 저들이 마교와 연관이 있다면 반드시 그 흔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곳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이연은 고개를 돌려 단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밤이 되면 다시 연화방을 탐색할 것이다. 모든 무사는 은밀히 행동하고 최대한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항상 서로의 등을 지켜라. 함양의 밤은 매우 음산했고 늦은 시간이 되지 않았으나 저작거리에는 사람들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으며 깊은 밤이 되자 항마묵룡단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화방의 어둠 속에서 그들은 호련하게 보법을 밟고 고요하게 숨어들었고 마교의 은신처를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와도 같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연은 자신이 먼저 앞장서며 연화방의 건물들을 조사했다. 그의 눈은 날카롭게 주변을 탐색하며 단 한치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연화방의 한 건물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은밀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연은 신호를 보내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모두 준비하라. 저들이 마교의 무사들일 가능성이 높다. 공격하지 말고 적의 움직임을 확인하라. 이연과 단원들은 조용히 그들을 뒤쫓았다. 그들이 따라간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특징도 없는 평범한 집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연은 단검을 꺼내 들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안에는 마교의 무사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고 그 중심에는 짙은 검은색 복장을 한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으며 이자의 두 눈은 심연의 검은 빛, 흰자 위는 전혀 없는 검은색 동공이 두 눈을 온통 점유하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